안녕하세요. 오늘은 16장 좌표 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한 핵심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핵심 체크에서는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분점과 외분점, 그리고 세 번째로 무게중심, 내심, 외심, 수심 각의 이등분선과 변의 이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좌표 평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 준비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좌표 평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표현이라든지 기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어떤 점, 그 다음에 선분, 좌표 등에 대해서 올바른 수학적 표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점의 이름을 할 때에는 이름을 붙일 때는 이제 보통은 대문자로 A, B, C 이러한 식으로 또는 P, Q, R 이런 식으로 P, Q, R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의 이름은 X 소문자로 X1, Y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 Y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표현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점의 좌표를 나타낼 때도 수직선상에서는 A1, 그 다음에 좌표 평면에서는 A1, 2 이러한 형태로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낼 때는 AB의 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기호는 삼각형 ABC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수학에서 좌표 평면에서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좌표 평면에서 항상 그래프, 즉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서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 평면을 갖다 그릴 때에도 x축, y축에 대해서 여기다 x, y 이렇게 꼭 표기를 해주고요. 원점은 일반적으로 O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학에서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때 삼각형 ABC를 나타낸다 이렇게 했을 때도 아무렇게나 이렇게 위치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반식의 방향으로 A를 잡아주게 되면 B하고 C는 반식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예를 한 가지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4개의 사분면 이렇게 나눴을 때 첫 번째 1사분면을 이쪽에다 이렇게 잡았을 때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해서 이때도 우리가 반식의 방향으로 순서를 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식의 방향으로 수학에서는 표기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상가함수를 공부한 친구들은 우리가 각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도 예를 들면은 각을 시초선이라고 하는데 기준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각의 방향을 뭐 30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기를 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표기를 사용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사용하게 되는 도형에 대한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정삼각형에서 살펴볼게요. 정삼각형이다. 자, 그러면 정삼각형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A, B, C가 있고 정삼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렇게 했을 때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아래에서 하겠지만 정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하면 수직으로 되고 무게중심의 위치는 2대1이 되는 이러한 성질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보통 이제 G로 표기를 하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수심, 외심, 내심 모두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일단 기본 정의는 이등변 삼각형의 기본 정의는 변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같은 그러한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성질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런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 단원에서 도형 단원에서 사용하는 성질은
수직 이등분한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 도형으로 해서 일단 사각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서로 대응되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이제 요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이 안에서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정의가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 이 중점의 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관계식을 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직사각형. 직사각형은 각의 크기가 수직인 이러한 어떤 사각형에 대해서 이제 직사각형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크기를 이등분하고, 이때는 이제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겠죠. 그리고 이제 각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좌표 평면에서는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름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기본 성질은 연결했을 때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 자, 요 성질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 거리 공식을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좌표 평면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수직선상에서의 길이의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상에서 여기 A라는 점에 x1 이렇게 있고 B라는 점의 위치가 x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요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바의 A, B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거리이기 때문에 차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A, B의 바는 절대값에, 여기서는 지금 x2가 지금 x1보다 큰 그림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x2와 x1의 크기가 설명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절대값의 크기로 해서 양수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좌표 평면으로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x축, y축, 여기에서 이건 x축, y축. 자, A라는 점 위치가 x1, y1이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x2, y2, 여기가 B라는 점의 위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분해를 해볼게요. x, y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A, B의 길이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 점의 이름을 수선이니까 그냥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를 먼저 표현하면 위 수직선상에서의 거리에 해당되는 이쪽 부분 x2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H의 길이는 역시 y2 y1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즉 A, B의 제곱은 AH의 제곱 더하기 BH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식을 써보면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루트 x2 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의 변화량의 제곱 더하기 y의 변화량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AB의 길이는 좌표 평면상에서는 루트 x의 변화량의 제곱 더하기 y의 변화량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좌표 평면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라는 점이 2,5가 있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에서 어디에 있는 점? 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선상의 좌표인 P의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을 그려야 되겠죠? X축, Y축. 자, 그렇게 하고 2,5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대략 비율은 좀 맞춰주면 좋고요. A의 좌표. 자, A의 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여기가 B의 위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리에 있는, 대략 그려보면, 같은 거리에 있는 X축선상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0이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으니까 AP의 길이는, 자, 공식 다시 한번, X의 변화량, 여기가 지금 2,5가 되겠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되는 상태죠. B의 위치가. 자, 그래서 X의 변화량, x-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루트 x의 변화량 x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루트 x 전개를 해서 계산까지 해볼게요. 플러스 4 플러스 25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제 계산해보면 이쪽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서 계산하면 6x는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얼마다? 아, 그렇죠.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의 위치는 4,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공식 사용하고 P의 좌표를 X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아직 이제 뒤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을 하면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의 성질.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점의 중점, 미등변 삼각형의 성질,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점의 위치인 P를 찾는 거니까 이 두 점의 중점에서 수직 이등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 파란색의 직선이 요 X축과 만나는 요 점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P의 위치가 돼요. 그래서 요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해서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계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A, B의 좌표를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먼저 설정을 할 건데, 편의상 X2가 X1보다 클 때에 내분점과 외분점을 표현하도록 할게요. 자, 그거에 앞서서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간단하게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예를 들면 A가 1,1의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B가 4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A하고 B를 내분한다는 말의 의미는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요 점의 위치를 이 전체의 길이인 3이죠. 4에서 1을 빼면 3을 2대 1로 나눴을 때 이 P의 위치를 A와 B를 2대 1로 내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내분하는 점을 일반적으로 M 대 N으로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공식을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양수에 대해서 할 거고, 여기서 M하고 N이 만약에 같다 그러면 그때는 중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수직선을 좀 긋고요. 여기가 A의 X1, 여기가 B의 X2. 자, 그렇게 됐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를 X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앞에서 수직선상에서 거리 공식을 했기 때문에 m 대 n의 길이의 b는 ap 대 bp의 길이와 같다. 이러한 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쪽 오른쪽 ap의 길이는 지금 여기에서 크기를 우리가 편의상 x1, x, x2 이렇게 놓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은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바로 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AP의 길이는 x-x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x2-x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비례식에서 내양과 외양의 거부를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서 정리만 하면 되는데 n 곱하기 x-x1 이퀄 m은 x2-x. 자, 전개를 하면 nx-nx1은 mx2-mx.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m은 m 더하기 n의 x는 mx2 더하기 nx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 우리가 찾고자 하는 m 대 n의 내분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 분의 mx2 플러스 nx1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공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계산해서 공식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m 대 n의 이 값이 구하고자 하는 내분점에 그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두 비율 m 대 n의 합분의 m 곱하기 x2 n 곱하기 x1 여기서 그림에서 얘기를 하자면 요 m의 비율은 여기에서 내양과 외양의 곱을 갖다가 살펴보면 서로 엇갈리게끔 곱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요 m하고 반대쪽에 있는 요 x2하고의 곱이 되고 요 n은 이쪽 반대쪽에 있는 x1하고의 교점이 곱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쓸 때도 m 더하기 n하고 여기도 똑같이 m을 먼저 써주고 n을 그 다음에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m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 n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 값을 이렇게 써주면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에 대한 좌표를 찾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런데 내분점하고는 다르게 m이 n보다 클 때랑 m이 n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m이 m 대 n이 첫 번째로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바깥에서 외분하는 나누는 그런 점의 위치를 찾아라.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P의 위치가 M 대 N에서 N이 더 지금 M 값이 더 큰 값이 되니까 A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쪽에 있어야지 요 비율이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M 값이 N보다 더 큰 값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A에서 더 멀리 이렇게 있고 2대 1의 비율로 외분하는 점인 이 P의 위치가 B의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M 대 N에서 비율을 외분점으로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2가 되고 B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P의 위치는 B에서 오른쪽에 있어야지 A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값인 더 큰 값인 2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두 번째로 M 대 N의 비율이 1대 2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M 쪽이 더 작은 값이고 N 쪽에 해당되는 것이 2로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이 P 위치가 이번에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대 2로 외분하는 점의 위치가 이 그림상과 같이 A의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쵸? AP의 길이가 더 작은 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이 m하고 n의 크기에 따라서 이 외분하는 점의 위치가 A의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거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분점하고는 다르게 m하고 n에 대해서 크기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그 공식 과정은 동일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위치로 나타낼 때 조금 뒤에 위치 찾는 연습도 해볼 텐데 그 위치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 m이 크냐 n이 크냐에 따라서 그 외분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분점에 대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부분하고 동일하게 먼저 이제 수직선을 긋고요.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 외분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가기 때문에 간격을 좀 작게 해주는 게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일단 오른쪽으로 일단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m이 더 클 때, 그리고 이게 n이다. 이렇게 했을 때 P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리고 P의 위치를 x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내분점 할 때하고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식을 세우면 돼요. 자, m 대 n의 길이는 AP 대 BP의 길이가 될 거고요. AP의 길이는 x-x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x2가 되겠네요. BP의 길이는. 자,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내향과 외향의 거부를 이렇게 표현하면 m x-x2 equal n의 x-x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x를 바로 한번 정리를 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m쪽으로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래서 m 마이너스 n 분의 이쪽을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렇게 넘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의 x2 마이너스 n의 x1 이러한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m이 n보다 더 클 때의 외분점의 값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내분점에서 할 때처럼 m과 n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그 위치를 설정을 해주면 공식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 그 다음에 외분점에 대해서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똑같이 맞춰주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랑 엇갈리게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내분점에서도 요 p에 대해서 요놈과 엇갈리는 쪽, 요 m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쪽이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에요. 반대쪽에. 그리고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엇갈리게끔 곱해주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편의상 고무줄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여기에 만약에 내분점으로 m 대 n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을 잡아서 요 길이가 고무줄처럼 쭉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요 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P의 위치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길이가 요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요쪽으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 내분점에서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크로스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이렇게 곱했죠. 그 부분이 고무줄을 이렇게 파란색의 점이 빨간색 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도 서로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편의상 이제 고무줄 정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 현상들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가지만 살짝 얘기를 한번 해줘 볼까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원 아시죠? 중등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원과 비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과 비례해서 요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성질이 요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 요런 성질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의 점을 이 가운데로 쏙 가지고 가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원과 비례해서도 요것 곱하기 요것은 이것 곱하기 이거죠.
그게 요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을 때도 동일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점을 이쪽으로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거나 이걸 안으로 가져갔을 때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그 위치에 대한 곱의 위치가 동일한 값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m이 n보다 더 클 때에 대해서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 n이 n보다 더 클 때에도 계산해보면 공식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공식을 확인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3이라고 했을 때 3대 2로 내분한 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자,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서 공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게요. 자, 어떻게 3대 2의 내분점이다.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그랬죠. 3대 2, 그리고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엇갈려서 곱하자. 엇갈려서.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미리 써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3대 2, AB를 3대 2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곱하자. 그래서 3에 대해서는 3을 여기다 곱하고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5분의 7이 되겠네요. 쉽죠? 자, 이번에는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P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식을 쓰면 X는 자, 3-2분의 3-2 곱하기 이제 엇갈리게 곱하는 값만 해보면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값을 계산하면 11이 되겠네요. 자,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x는 역시 마찬가지로 2-3분의 2-3,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엇갈리는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3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에 9,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 했듯이 m하고 n의 크기의 비가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만 한번 살짝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3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3대 2로 외분하는 점은 어디에 있는지, 자, 여기 a가 있고 a가 지금 b가 있는데 3대 2다. 그러면 3대 2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p가 있겠죠. 그랬을 때 p 값이 아까 계산했을 때 11이라고 하는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대 3으로 간다. 그러면 a 쪽이 더 가까우니까 2대 3의 위치로 되고, 그랬을 때 요 p의 위치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요 공식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3하고 2 했을 때 요 A 쪽의 비율이 더 길어지게끔 하려면 B에 가까운 쪽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M의 비율 2가 3보다 더 작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A 쪽에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위치를 찾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AC의 길이가 3의 BC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비례식으로 해서 3대 2는 BC 쪽에 3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AC 쪽에 2가 곱해지려면 이런 식의 비율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하고 B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그렇죠, 여기를 3대 2로 나누는 그런 점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3대 2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했듯이 내분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외분점이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내분점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값을 따지면 요 x의 값은 3 더하기 2분의 이제 바로 쓸게요. 이렇게 하니까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그래서 5분의 7이 될 거고요. 아까 앞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외분점으로는 3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가 돼서 1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아까 한 부분대로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3이 있다. 그랬을 때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여기 A고 여기가 B가 돼서 3대 2가 되는 여기에가 지금 C가 있는 거예요. 외분점으로. 그 다음에 내분점으로는 3대 2에 여기에가 지금 C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 위치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상에서 이제 좌표 평면으로 확장을 할게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수직선상에서의 직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동일하게 좌표 평면이라 하더라도 x끼리 y끼리 따져서 계산하게 되면 공식 유도하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써볼게요. 자, x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아까 했듯이 m 대 n을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m x2 더하기 n x1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y2 더하기 n y1이 되겠네요. 그죠? 아까 수직선에서 한 거하고 동일해요. 자, 이번에는 자,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외분점도 다시 한번 공식 x의 좌표는 m-n분의 요 m을 맞춰줘서 m x2-n x1 이렇게. y의 좌표는 m-n분의 m y2-n y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 평면에서도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내분점부터 체크를 해보면 여기다도 역시 1대 3을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엇갈리게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면 일단 내분점에 대해서 x의 좌표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이제 바로 쓸게요. 4분의 이렇게 해서 2-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0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역시 4분의 9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10이니까 3이 되고요. 아, 그러니까 따라서 내분점의 좌표는 2분의 마이너스 5,3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외분점. 자, 일단 x의 좌표를 먼저 보면 1-3분의 즉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1-2 곱하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2가 돼서 마이너스니까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7이 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하면 9가 되고 이렇게 하면 3이 되니까 7이 되겠네요. 6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내분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한 이유는 가만히 보시면 하나는 1대 3 그죠? 그래서 1이 앞에가 더 작고 그 다음에 앞에가 더 크고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내분점을 먼저 보면 5분의 요번에는 3대 2 밑에다 쓸게요. 3대 2에서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곱하는 상황. 그래서 값이 6하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역시 5분의 y좌표는 이렇게 하면 23구 27에 29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29다. 이렇게.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외분점. 자, x의 좌표는, 자, 분모는 그래도 쉽네요. 3-2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6.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1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의 좌표는 이렇게 곱하면 27이 되고, 그 다음에 2를 빼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외분점의 좌표는 2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요 m 대 n의 비율에 대해서 위에다가 좌표에 대해서 써주고 엇갈리게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실제 위치를 찾는 부분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나타내 볼게요. 먼저 A를 여기다 두고요. 그 다음에 B의 위치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이 내분하는 점의 위치를 P라고 했으니까 3대1로 내분하는 점, 요 점 위치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분하는 점의 위치를 Q라고 하는데 3대1로 요 위치를 지금 Q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값 계산은 그냥 공식을 쓰면 되는데 위치 찾는 부분에 있을 때는 요 3하고 1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3쪽, A 쪽의 길이가 더 길어지려고 하면 A에서 더 멀어지는 쪽, 즉 B에서 더 가까운 쪽에 Q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란색과 파란색 길이의 비율이 B는 3대1로 3대1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의 비율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 이 빨간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 길이를 실제로 1대3이니까 이걸 X, 그리고 이쪽을 3X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파란색과 연결시켜서 X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을 3 더하기 1 더하기 X 이렇게 될 거고, 이 길이가 3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을 거예요. 그래서 X는 얼마다?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죠. 요게 지금 3대1이 되면 이쪽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꾸면 2대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외분점의 비율에서 3대1 A하고 Q 사이의 비율이 B하고 Q 사이의 비율이 3대1이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죠. 자 3대1의 비율이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 각각의 선분들 사이의 비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번 해볼까요? 자, A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건 4가 되겠네요. 그래서 4대 AP, A하고 P는 이 길이가 지금 3으로 돼 있으니까 3으로 이렇게. 실제 길이가 4고 3이 아니라 비율로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B, 역시 AB는 3이고, 4고, 그 다음에 BP의 길이는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4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 대 BQ의 길이. BQ는 아까 여기서 파란색으로 비율을 바꿀 때 2가 됐으니까 2, 즉 2대 1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와 PQ. 역시 4대 PQ, P하고 Q. 얘가 지금 파란색이 1이고 2니까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값 구하는 거 외에도 각각의 선분들 사이의 비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P하고 Q의 좌표는 주어져 있는 A하고 B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A하고 B를 이용을 해서 이 P의 위치를 찾았을 때 그 P의 위치를 가지고서, 즉 A와 P를 가지고서 다시 B의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그림이 복잡하니까 그 부분만 살짝 선생님이 떼서 이렇게 옮겨 볼게요.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A하고 P에 대해서 B의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P의 위치를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파란색의 비율이 여기가 지금 3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의 위치가 여기 있는데 요 길이가 지금 1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A와 P에 대해서 B의 위치는 이렇게 외분점에 있겠죠. 그래서 이 B라는 애는 A와 P의 외분점이 되는데 몇 대 몇의 외분점이 되냐? A 쪽이 더 멀죠. B 쪽보다는.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실제 길이가 여기가 3하고 1이니까 4대 요 길이가 1이니까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A와 B에 대해서 P의 내분점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이 A와 P에 대한 B의 위치도 외분점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을 이용한 예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AB의 길이가 8이고 AC의 길이가 6인 삼각형 ABC에서 BC의 길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했을 때 AD의 길이가 5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BC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원점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오른쪽에다가 좌표를 나타내는 게 좋아서 이번에 원점의 좌표를 B의 위치를 원점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축, Y축을 이렇게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요 D의 좌표를 3K 대 K 이렇게 해서 D의 좌표를 3K, 0 그 다음에 C의 좌표를 4K, 0으로 일단 잡아 볼게요. 그리고 A의 좌표는 A, B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A, B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 길이는 8이 되고요. AD의 길이는 루트 A 이 D하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K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 길이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AC의 길이는 루트 A 마이너스 4K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는 6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세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A, B, K의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6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A 제곱 마이너스 6AK 더하기 9K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5가 되겠고요.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K 더하기 16K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36이 되겠네요. 세 번째 식.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식을 연립을 하는데 먼저 1번식과 2번식을 연립을 해볼게요.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게 되면 A제곱, B제곱이 사라지겠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식이 1번과 2번식에서 만들어진 식이 6AK 마이너스 9K의 제곱은 39가 되겠네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지금 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1번과 역시 3번을 가지고서 계산을 해 볼게요. 역시 이번에도 A하고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지워지고요. 윗식에서 아래식을 이렇게 빼게 되면 8AK 마이너스 16K의 제곱은 64에서 36을 빼게 되면 28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윗식을 일단은 계산해 보면 3의 배수니까 얘가 2, 얘가 3이 되고 얘가 13이 되겠고요. 여기는 4의 배수니까 2가 되고 4가 되고 이렇게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식에서 여기가 지금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빼게 되면 K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K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이제 K 값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선분 BC의 길이는 4K가 되기 때문에 K의 값 루트 6이 돼서 따라서 얼마다? 그렇죠. 4 루트 6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 ABC에서 각각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좌표 평면을 이용을 하면 관계식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 G를 찾을 때 일단은 정의를 생각해 보면 2등분, 그 다음에 2등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요 점에 대해서 2대 1이다 이런 식의 성질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어디부터 이제 계산할 거냐면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했을 때 요 M의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B와 C의 중점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M의 좌표를 먼저 찾아보면 B와 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표기는 여기다가 M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구하려고 하는 이 무게중심, 이 G의 좌표를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성질이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어디를? A와 M을 2대 1로 내분점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G의 위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G의 좌표는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 3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2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니까 x2 더하기 x3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 부분 1에 해당되는 것은 x1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y쪽도 하게 되면 3분의 y2 더하기 y3 더하기 y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계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G의 좌표는 3분의 x1, x2, x3 이 세 개의 x좌표의 평균값, 그죠?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y값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된다더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본 성질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세 점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세 점의 중점을 D, F라고 했을 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과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D, E, F, 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 공식이 무게중심 G는 어떻게 했어요? 3분의 X 하니까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 6, 8이 되겠네요. 그래서 18이 되겠죠. 그래서 G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2,6이 되겠네요. 그죠? 그대로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A, B,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중점의 좌표, A, B의 중점의 좌표를 D라고 했고요. B, C의 중점의 좌표를 E, C, A의 중점의 좌표를 F라고 이렇게 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지 이제 그 부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D의 좌표를 먼저 설정을 하면 A, B의 중점이니까 0,2분의 1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E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의 좌표는 A하고 C의 중점이니까 4,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세 점의 이제 무게중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게중심은 3분의 2 더하기 4가 돼서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2가 되고 18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G는 2,6이 되겠네요. 그렇게 나서 보니까 아까 먼저 구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다시 한번 중점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때요? 같죠? 네, 그래서 이 같은 비율로 나눴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같다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선생님이 일반화를 조금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A, B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M 대 N. 여기는 M 대 N인데 여기를 M 대 M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M 대 N. M 대 N으로 이렇게 가서 내분하는 점을 찍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과 원래의 무게중심의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무게중심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예를 갖다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좌표가 2,4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G인데 그걸 원점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BC의 중점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X축, 자, Y축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4 자, 2,4의 위치를 여기다 이렇게 찍고요. 2,4 그 다음에 원점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대략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삼각형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무게중심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2등분선이 되고 길이의 비례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이런 성질을 가져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이 B와 C의 중점이니까 요 M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요 A와 G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M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M의 좌표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M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도 써줄까요? 요게 A가 2,4가 되고, 원점이 0,0이 되는 거니까,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3-1분의 2분의, 그 다음에 엇갈려서 곱하니까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1분의 이쪽은 역시 또 0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구에 헷갈리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형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위치의 관계라든지 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봐가면서 이해를 하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 성질, 좌표 평면에서 꼭 알고 가야 될 중요한 어떤 성질,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금 전에 했던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 B, C에 대해서 변을 2등분하고 변을 이렇게 2등분을 하면 요 새롭게 만나는 요 점의 위치가 무게중심 G가 되고 몇 대 몇이다? 2대 1의 위치에 된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심. 자, 내심하고 이제 외심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편의상 할 때 내심은 이제 각을 2등분하는 부분. 네 각에서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각을 이렇게 2등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각을 2등분하고 이쪽 각을 이렇게 2등분을 갖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내심에 해당되는 i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심이기 때문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내접원이 존재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내접원에 대한 내심의 좌표를 일단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내심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떤 방법을 갈 거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식을 세워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거리의 비례 성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비례 관계로 요 두 각을 2등분하니까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할 내용인데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의 비율에서 요 점의 위치를 내분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요 삼각형에서 또 각을 2등분하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이것 대 이것의 비율에서 이것을 내분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내심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는 이제 넓이를 이용을 해서, 그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살짝 그 내용만 설명을 하면, 내심이 있을 때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내서 여기가 길이가 같은 상태가 돼서 이쪽 이 삼각형의 세 개의 합이 전체의 넓이 합하고 같다 해서 R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외심에 대해서 살펴보면, 외심은 변을 수직 2등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변을 수직 2등분 하는 거예요. 수직 2등분. 그 다음에 수직 2등분. 그렇게 되면 또 마지막도 수직 2등분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외접원이 존재하게 되고, 요 점에서 첫 번째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외심, 위에서 한 것처럼 내심처럼 좌표를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A, B라고 나서 이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도 방법을 살짝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면, A, B라고 해서 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이렇게 해서 식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조금 전에 했던 정의처럼 수직 2등분, 그래서 요 파란색 직선 두 개를 찾아서, 여기도 수직, 요 중점이니까 이 점을 알고, 수직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이제 직선 방식에서 수직 관계했을 때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두 직선의 직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의 길이 구할 때는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심에 대해서도 내심과 마찬가지로 외심의 좌표,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은 구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수심은 이제 수선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일단은 설명을 하면,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점에서 한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수심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나중에 원하고 연결을 시켜서 얘가 수직 관계일 때 요 놈을 지름으로 하는 요러한 원들이 존재한다는 거,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삼가함수라든지 다른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수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세 점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를 꼭지점으로 하면은 삼각형 ABC의 외심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좌표 평면에다 이 세 점의 좌표를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1,0이 되겠고, 여기에 좌표가 A의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위치는 1,6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3,2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외심의 좌표. 자, 외심의 좌표를 그냥 P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때 외심의 성질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인 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건데요. 일단은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을 하고, 그래서 AP의 길이는 BP의 길이는 CP의 길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AP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루트 AP의 길이니까 요점과 요점이 되겠네요. A-1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BP의 제곱, BP의 길이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6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길이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죠. 일단 AP하고 BP의 길이가 같다. 이쪽 부분에서 계산해 보면 전개까지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7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P하고 AP 요 식이 가장 간단하니까 요 식으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역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9하고 4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고 B제곱도 지워지고, 그래서 지금 B의 좌표는 바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넘기니까 10이고 36이 되니까 3이 되겠네요. pH는. 그 다음에 아래식에서도 A제곱이 지워지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4A가 되고 B제곱은 지워지고, 그죠?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A 좌표 찾으니까 4A는 마이너스 4B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했던 B의 좌표가 지금 3이 돼서 따라서 A의 값은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저번의 좌표는, 이 내저번의 좌표인 P의 좌표는 0,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림상으로는 이 원의 내부에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외심의 좌표가 0,3에 해당되는 요 위치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외접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P의 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등변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그 삼각형에 대한 어떤 중요한 성질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했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일단 결론을 보면 이 각을 이등분했을 때는 이것 대 이것은 요것 대 요것의 비율하고 같다. 즉 A, B 대 AC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BD의 길이 대 DC의 길이 비율이 같다. 요러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각을 이등분하면 이 성질을 반드시 이용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건 이제 중등 과정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요. 자, 닮음을 이용해서 갈 텐데요.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그 다음에 요것과 평행한 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거예요. 평행선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평행하게 그었기 때문에 이쪽 각하고 이쪽 각하고 동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쪽 각하고 동의각으로서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ABD와 삼각형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할게요. BCM이 닮음 관계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비율이 지금 AB 대 AM의 길이 비율이 BD 대 DC의 길이 비율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비례식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등 과정에서 간단하게 결과와 만들어지는 그 성질만 살짝 살펴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좌표, B 좌표, C 좌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 A의 이등분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좌표 평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A의 좌표가 지금 2,1이 있다. A가 2,1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좌표가 1,3이 있어요. 이렇게 B의 좌표가 1,3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지금 C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자, 각 A를 이등분 하는 거예요. 요 점을 이등분을 하니까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각을 이쪽과 이쪽과 만들 때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지금 우리가 D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D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을 이등분하니까 조금 전에 앞에서 했듯이 이제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이것 대 이것은 이등분한 변에 대해서 삭감 모양으로 이것 대 이것은 같은 쪽에서 이것 대 요거의 비율하고 같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그 비율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AB의 길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루트 요점과 요점이니까 1 플러스 2의 제곱 4가 돼서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C의 좌표 길이는 루트 2, 여기도 지금 좌표를 써줄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16의 4니까 루트 22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B 대 AC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D의 위치를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BD 대 DC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D의 위치를 이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B의 좌표를 이제 여기서 가보죠. B하고 C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이제 좌표를 바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이니까 3분의 이렇게 엇갈리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2니까 0이 되겠네요. 0. 그 다음에 y 값은 역시 3분의 이거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6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D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0,3분의 5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삼각형에 대한 지금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넓이의 비를 계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길이를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예를 들어서 1대 얘가 1대 여기가 3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죠. 왜 그러냐면 높이가 일정하니까 높이가 둘 다 삼각형의 높이가 일정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요 밑변의 길이가 지금 몇 대 몇이었죠? 아까 1대 2였죠. 1대 2가 됐기 때문에 이 넓이의 비도 몇 대 몇이다? 그렇죠. 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식으로 해서 길이의 비과 넓이의 비는 제곱의 비율이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 안 돼요. 높이가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돼서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길이의 비가 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변에서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명하여 우리가 중선 정리 또는 파푸스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삭감하에서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은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의 2배로 간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A,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 요걸 많이 빠뜨리는데 2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M, 중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자, 요것을 갖다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아까 했던 것처럼 좌표계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오른쪽에다 모든 양수 방향을 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M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M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M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M이라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M의 위치로 놓고 원점을,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B의 좌표를 마이너스 A, 0.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C의 좌표는 A,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점이기 때문에 A의 좌표를 그냥 X, Y라고 설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중점이니까 이런 성질.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거리 공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B의 제곱은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M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 주어져 있는 중선 정리의 식이 만족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합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쪽 부분 사라질 거고, 얘가 2배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Y제곱도 2개가 있고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이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M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쪽 부분은 A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진 식하고 관계,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식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과 이것이 지금 같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 부분이 지금 이 값이 되기 때문에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선 정리에 대한 공식을 유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유도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을 사용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두 점 AB가 있고 X축선상에 의해서 P가 있고 요 놈의 최소값과 P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역시 좌표 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1 여기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3,5가 이렇게 있겠네요. 여기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선상 어딘가에 지금 P의 위치가 있는데 요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의 최소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A, 0이라고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식을 한번 해볼게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자, A-1의 제곱 1의 제곱,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B하고의 관계에서면 A-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2가 있고 6이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있고 2가 되고 9가 돼서 11이 되고, 그 다음에 25가 되니까 36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의 A-2의 제곱 플러스 얘가 지금 4의 8이 되니까 28이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가 얼마일 때? 그렇죠. 2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최소는 28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의 위치는 몇 콤마 몇이다? P는 2,0이다, 이렇게. 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어떤 의미로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도형을 가지고 살 거예요. 자,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세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 제곱 더하기 요것 제곱은
요 부분의 중점에 대해서 중선 정리 이용할 거예요.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게 되면 m의 위치를 일단은 찾아볼게요. m의 위치는 1,1과 3,5의 중점이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am의 길이는 일정해요. am의 길이는 얼마로 일정하냐면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즉 루트 5로 일정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m하고 p 사이의 거리가 이제 변화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지 그때의 위치를 찾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거리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P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니까 X축선 사이 요 점에서 제일 짧은 데의 거리는 어디냐면 수직으로 이렇게 갈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P가 있을 때의 최소값이 돼요. 그러면 요 MP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놈의 Y의 값이 되는 거죠. 그죠? Y의 값은 3. 그래서 이게 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는 2배의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MP의 Y값에 해당되는 3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배의 5 더하기 9 그래서 14, 28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식으로 계산한 값하고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도형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중선 정리의 의미를 이용해서 언제 요 MP의 최소가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A, B, C 세 점이 주어졌을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과 그 위치는 어디가 됐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일단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C에 대해서 P가 있을 때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P의 위치가 어디 있을 때 무게중심에 있을 때가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선생님이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AP의 제곱을 해보면 P의 위치를 우리가 편의상 x, y라고 할게요. 그래서 x의 좌표 계산하는 부분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bp의 제곱을 볼게요.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그 다음에 cp의 제곱은 x-x3의 제곱 y-y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길이의 합을 갖다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일단 중요한 부분을 먼저 정리할게요. 3의 X의 제곱, 여기서 X의 제곱이 3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X를 전개를 해서 계산해보면 X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Y도 동일하겠죠. 2배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그리고 Y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휘리릭 이렇게 해놓을게요. 중요한 부분은 언제 최소가 되는지 그 위치를 찾는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에서 완전제곱식 이쪽 부분에서 완전제곱식을 이제 정리를 하면 3을 이렇게 묶어내면 x-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y도 마찬가지겠죠. y-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휘리리.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제곱 했을 때 최소값은 이쪽 부분이 0이 되는, 여기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좌표가 얼마일 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 다음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즉 언제다?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세 점의 무게중심에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세 점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어디에서? 무게중심에서. 그죠? 자, 무게중심의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게중심의 위치는 0하고 마이너스 3하고 0이니까 마이너스 1,006이니까 2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따라서 OP의 제곱 더하기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은 부등식으로 할게요. 최소값은 무게중심인 이 G에서의 거리의 최소값하고 같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OP의 제곱 그 다음에 AP의 제곱 여기 이 부분하고 요 점하고의 거리하니까 4 플러스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B하고 요 점하고 거리를 하니까 1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가 5가 되겠고 여기가 8이 되겠고 여기가 17이 되겠네요. 그러면 23이니까 30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다? 3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좌표 평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중요하면서도 약간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퀴즈를 하나를 던져줄게요. 자, 오늘의 퀴즈. 자, 두 점 A하고 B가 있을 때 T 대 1-T 비율로 나타내는 점 P에 대해서 이 P의 값이 0하고 1 사이일 때의 P의 위치는 한번 나타내 보고요.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 P의 위치가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A하고 B의 위치에 어느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해요. 이 내용도 약간 심하던 내용으로 해서 내신이나 이런 데서도 가끔 등장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